자, 안녕하세요. 4층의 빌바오입니다. 오늘은 13번째 녹음이고요. 에놀라 홈즈 1, 2 전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를 넷플릭스 영화다 보니까 집에서 보게 되는데 집에서 영화를 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집중이 참 어려워요. 참, 그죠? 저는 태블릿이나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화를 보게 되고, 핸드폰은 이제 그동안 안 봐야 되는데 핸드폰을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영화 내용을 파악하는 게 잠깐 딴짓하고 핸드폰 봐도 이해는 되지만 영화에 집중하면서 어떤 걸 느끼고 생각을 정리하고 또 영화에 대한 내용에 푹 빠져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핸드폰을 안 봐야 되는데 말이죠. 영화관에 핸드폰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건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 볼 때 스스로 좀 약속 같은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화를 볼 때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신발장에 넣던지 냉장고에 넣던지 간에 영화 보는 2시간 가까이는 핸드폰을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진짜 시간을 아끼는 것 같아요. 네, 어딘가에 집중을 하는 게 결국엔 시간을 아끼는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 에너지를 쏟는 거 자체에 대해서 계속 잘 못하고 핸드폰 때문에 그게 안 좋은 습관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자신과의 약속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영화를 제일 잘 즐기려면 그 영화가 사실 엄청난 스케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담담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해도 영화관에서 보는 게 훨씬 좋은 건데 영화관을 가는 게 요즘 사실 좀 꺼려지기 마련입니다. 물가가 많이 좀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 쓰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영화관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죠. 물가가 다 오르는데 영화관이라고 해서 오르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영화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적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글쎄요. 저처럼 사실 누군가 약속을 잡아서 영화를 잘 보러 가진 않고 그냥 혼자서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은 시간을 내서 가는 그런 관객들 입장에서는 제가 영화를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사실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또 영화관에만 가야만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OTT라는 훌륭한 또 대체제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더 비싸게 느껴지고 돈이 아깝게 느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글쎄요. 영화관 입장에서 다 계산을 했겠죠. 저 같은 영화관에 자주 가는 관객들은 사실 전체 관객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을 거고, 대부분의 관객들은 평일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에 약속을 통해서 영화관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고, 그런 사람들은 영화표가 그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영화관 대신 다른 놀거리를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만큼 가격 경쟁도가 영화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격까지 맞췄겠죠. 글쎄요. 영화관의 선택이고 또 소비자의 선택이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관에 더 자주 가서 영화를 보고 싶긴 한데 부담이 되고, 그냥 이제는 저는 선택을 하자고 하면 정말 스케일이 커서 영화관에서 보지 않으면 영화를 제대로 느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작품들만 영화관에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탑건 같은 그런 영화들이겠죠. 그냥 잔잔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영화들은 그냥 OTT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이게 또 영화와 드라마가 또 통합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컨텐츠의 흐름을 좀 유행에 올라오는 컨텐츠들을 이해하려면 결국엔 지금은 영화관보다는 OTT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가 있다 보니까 또 OTT를 마냥 OTT에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상황이 또 상황 환경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만들어보는 그냥 뭐 코너죠. 금주의 유튜브 영상이라는 코너인데 방금 그냥 생각이 나서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번 주 동안 제일 재밌게 본 유튜브 컨텐츠는 주호민의 재즈 스캣 영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주호민 작가가 그 재즈란 말이죠 이러면서 하면서 그 스캣을 막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수많은 분들이 자기가 각자 할 수 있는 창작 기술을 덧붙이는 게 참 재밌었어요. 어떤 분들은 피아노, 리코더, 뭐 탭댄스, 드럼, 뭐 기타, 뭐 베이스 기타, 뭐 바이올린,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그걸 또 믹싱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뭐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이 주호민 작가의 스캣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이 주호민 작가의 스캣을 놓고 뭘 첨가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나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 뭐 노래를 배운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악기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음원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뭔가 하나 배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뭐 컴퓨터로서 이런 것도 하는 놀이인데 어떤 창작으로 하면서 놀 수 있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놀이 같아서 그런 어떤 놀이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하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은 찾아봐야겠죠. 어쨌든 이 주호민 작가의 스캔 영상이 이걸 다루는 이 밈을 다루는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요새는 참 뭐랄까 요즘의 어떤 디지털? 너무 디지털이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이제 웃기죠. 그냥 기본이니까 그냥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양분하던 시절도 이제는 끝나고 아예 그냥 디지털 시대니까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디지털 문화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어떤 수업의 소재 만약에 있다고 하면 쓸만한 어떤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이거를 여러 가지 영상을 다 찾아봤는데 다 힘겹고 재밌었어요. 네. 그랬고 음악을 한번 기회가 될 때 배워놓을 걸 그랬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어쨌든 그 영상 참 재밌었고요. 자,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해보죠. 에놀라 홈즈 1, 2인데 뭐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 추리 영화 혹은 뭐 미스테리 영화 같지만 전혀 아니다. 그냥 이거는 성장물이고 드라마다라는 게 제 평가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뭐 영화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물로서 혹은 뭐 캐주얼한 수준의 사회 참여 영화로서는 아주 잘 해낸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에놀라 홈즈라는 캐릭터가 잘 짜여져 있고 또 그걸 연기한 밀리 바비 브라운의 매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 재미로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고 또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리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름에 홈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탐정물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진 않다. 물론 뭐 추리의 요소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너무 쉽고 또 단순하고 뭐 그 추리의 요소가 영화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인간과 사이 어떤 인물의 성장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에놀라 홈즈 캐릭터와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영리한 작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기존 이야기를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일단 셜록 홈즈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잘 가져왔죠. 아마 이 소설이 출판된 시기를 생각해 볼 때 지적재산권이 아마 끝났을 텐데 그걸 잘 활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의 셜록 홈즈도 이제 워낙 그 소설의 팬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실존 인물처럼 막 여겨지는 있잖아요. 왜 해리포터도 약간 그런 식으로 실존 인물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게 있는데 셜록 홈즈도 마찬가지죠. 엄청 대단한 소설이니까 셜록 홈즈의 설정, 배경 이런 걸 다 가져옵니다. 셜록 홈즈 등장하고 모리아티 등장하고 또 왓슨도 등장하고 근데 셜록 홈즈 스토리 안에 그 설정 안에 그전에는 없었던 셜록 홈즈의 어머니와 셜록 홈즈의 여동생이 있다는 거를 상상해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셜록 홈즈 팬이라면 당연히 관심 있게 이 영화를 보게 될 것 같고, 셜록 홈즈 굳이 안 좋아하더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함 속에 새로움을 집어넣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하는 게 현실과의 접점을 또 찾아내요. 그러니까 셜록 홈즈 소설의 배경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 정도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국 사회를 반영을 합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이랄지, 여성 노동쟁이랄지, 1편의 내용은 이제 에놀라의 엄마인 유도리아 홈즈가 에노라를 집에 내버려 두고 집을 떠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성 참정권을 만들어서 에놀라가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떠난 거였고, 또 2편의 내용은 에놀라가 런던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남으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연히 이제 어떤 소년의 실종 사건을 받게 되고, 또 실종 사건을 해결하면서 그 실종된 여성을 쫓아가다 보니까 여성의 노동 환경, 열악한 노동 환경과 그걸 가혹하게 대하는 공장을 또 고발하고, 또 버려진 인권에 대해서도 좀 조명을 하는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 1편과 2편 모두 에놀라는 추리를 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1편에서는 하나의 어떤 독립된 인간으로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또 2편에서는 어른이 되어서 동료들과 함께 동료를 만나고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고, 또 어떤 단체적인 어떤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로 가게 됩니다. 이 영화가 사실 약간 교훈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참여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영화는 사실 실화 만날수록 더 강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실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여성 참정권 운동과 여성 노동쟁이 사건을 잘 가져와서 전하자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강화를 잘 한 것 같아요. 또 관객으로 하여금 그 당시의 시대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효과도 주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작법, 그러니까 현설 셜록 홈즈도 가져오고 또 현실과의 접점을 또 가져오는 이 작법이 상당히 영리하고 잘 활용될 수 있고, 잘 활용되기만 한다면 좋은 작품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방법을 좀 더 연구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떤 창작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의 작법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많은 곳에서 나왔던 작법인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 명탐정 시리즈, 최근에 안 나와서 좀 아쉬운데, 어떤 그런 거랑 또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 사건에서 상상력을 추가해서 그 당시를 새롭게 해석해보는 그런 방법들. 그런 방법들은 사실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는 에놀라 홈즈의 이 스토리 작법이 상당히 영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이 밀리 바비 브라운이라는 여주인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밀리 바비 브라운의 원맨쇼인데, 그 원맨쇼가 전혀 지겹지 않고 이 배우의 매력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뭐랄까, 그러니까 이른바 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막 재능이 넘치고, 그러면서도 오만하지 않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는 것 같고, 또 나름의 혼자만의 고민도 하는 것 같고, 또 뭔가 심지는 굳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단단한, 그러면서도 재능이 뛰어난 그런 젊은 재능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치면은 아이유나 심은경이나 이런 배우들 같은, 요즘으로 치면 이영지나 안유진 같은 그런 어떤 나이가 어리지만 재능이 통통 튀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밀리 바비 브라운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30이 넘었어도 뭔가 내 인생에서 어떤 절호의 기회는 아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벌써 20대 초반에, 물론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받는 거겠지만, 벌써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다는 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또 밀리 바비 브라운을 보면서 어린 나이 때부터 좋은 커리어를 찍어왔던 할리우드 배우들 있잖아요. 뭐 누구 있을까? 제니퍼 로렌스도 있을 거고 또 스칼렛 요한슨도 있고요. 뭐 그 두 사람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 두 사람과 비견되는 커리어를 한번 찍어낼 것 같다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영화 두 편 본 건데 이렇게 찬사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영화의 특징이죠. 이 에놀라가 계속 관객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놀라는 사실 친구가 없고 또 혼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아직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이거를 뭔가 얘기하고 싶고 확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할 만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치를 이제 관객을 친구로 설정하고 관객에게 계속 말을 거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영화의 작법에서는 벗어나는 카메라를 응시하고 관객에게 말을 거는 이거를 계속 보여주는데 그게 그 장면에서 어떤 그 배우의 눈의 힘 어떤 포스 아니면 그 말을 거는 그 능청스러움 이런 것들이 보면서 얘는 좀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됐습니다. 네, 에놀라 홈즈가 계속 관객에게 말을 걸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됐고, 왜냐면 친구가 없고 혼자 해나가야 되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것도 납득이 됐는데 그 장치를 수행하는 밀리 바비 브라운이 그걸 잘 해내고 있다. 그래서 뭔가 괜히 그 어떤 카메라에 눈을 응시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당당하게 잘 해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 배우가 왠지 잘 될 것 같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말씀드리는 근거예요. 아무튼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고 이 밀리 바비 브라운의 다음 작품 꼭 챙겨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밀리 바비 브라운의 에놀라 홈즈의 성장물이다. 이거 추리물 아니다. 왜냐고 하면 뭐 말씀드렸지만 에놀라가 1편과 2편에서 모두 자신이 어떤 배울 만한 롤모델이 될 만한 여성들을 추리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1편에서는 엄마 유도리아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2편에서는 세라 세프먼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 속에서 에놀라는 어떤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스스로 설 수 있는 어떤 어딘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되는 법도 배우고 또 어른이 됐지만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건 중요하지만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가치도 배우면서 또 자신의 힘을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쓸 줄도 아는 법을 배워가는 거를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1편, 2편 통틀어 봤을 때 이건 에놀라의 성장물이다. 3편에서도 역시나 3편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온다고 하면 에놀라의 또 다른 어떤 성장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봤고요. 네. 특히나 10대 소녀들 아니면 10대 소년을 겪었던 20대, 30대 여성분들이라면 되게 재밌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역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교육 영화로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편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덜하고 1편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유도리아가 에놀라를 가르치는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를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 뭔가 생각해볼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도 이 영화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여성들을 어떤 그냥 좋은 가정주부가 될 여자들, 결혼을 잘해야 되는 게 여자에게 되게 중요해. 요런 수준의 여성에 대한 인식들이 있을 시기에 유도리아는 그 인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에놀라는 좀 특별하게 키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를 보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가르치는 거죠. 자연과학도 가르치고 인문학도 가르치고 심지어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는 호신법도 가르치고 기타 자전거 타는 법도 가르치고 이른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뭔가를 사고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또 자신의 몸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몸과 정신과 육체 모두 스스로 뭔가 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집중을 하고, 그거를 스스로, 뭔가 어떤 일방적인 교육의 형태, 강의의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체험하고 실험하고 직접 겪게 하면서 했던 교육법을 선택을 했는데, 저는 어떤 대단한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도리아도 자기 주변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이걸 했어야 되는 거고, 에놀라도 자기 또래들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될 텐데, 왜냐면 자기 또래 여자애들은 그냥 결혼 잘해서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거가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그냥 에놀라는 그거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맞춰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근데 그런 길을 두려움 느끼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잘 따라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교육법이 정말 이상적이죠. 현실에서는 되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집에 저택이 있어서 이 책도 할 수 있고, 이 책도 이 책 저 책 다 모아둘 수 있고, 이런저런 실험 다 할 수 있고,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땅도 필요하고, 농장도 필요하고, 이런 정도 돈이 많아야 되죠. 귀족이니까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또 에놀라가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좀 더 이 교육의 형태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어떤 강의 형태보다는 스스로 학습할 수 해도 될 정도로 아이가 똑똑하니까 또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아이들과 그 가정은 이런 환경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공공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아야 될 테고, 그 교육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일대 다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주입식 교육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주입식 교육이 나쁘다는 얘기는 또 아니고요. 어쨌든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을 이 영화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뭔가 보고 느끼고 반영해 볼 만한 점들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이 영화를 보는 재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또 이 영화의 특징은 PC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이 영화의 배경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인데 인종 구성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에놀라가 가는 기숙학교를 가도 그렇고, 에놀라가 입장 취업하는 공장을 봐도 그렇고, 흑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인도계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또 당연히 경찰로 나오는 배우들도 인도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실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영국에 100인만 있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로 많지 않았고, 또 사회적인 참여의 폭이 이렇게 넓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냥 그 당시에도 그냥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했고, 인종 간의 차별은 별로 없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요즘에 나오는 어떤 넷플릭스 컨텐츠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를 다루는 그 작품 있잖아요. 넷플릭스 작품. 뭐가 있더라? 잠시만요. 네, 브리저튼도 보면은 다양한 인종들이 주인공들로 등장을 하고, 거기 안에 어떤 인종차별적인 요소는 많이 보여주지 않죠.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게 넷플릭스가 추구하는 PC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굳이 정치적인 성향을 보자고 하면 진보적이다, 민주당에 가깝다, 이런 평가를 듣는데, 이 영화도 사실 그런 성향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게 나쁘다 혹은 이상하다, 어색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재밌게 봤어요. 네. 어차피 픽션이니까
물론 뭐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해서 거기에다가 상상력을 추가한 작품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작품 역시 픽션이니까 또 그런 어떤 인종적인 구성이 영화를 전개하는데 전혀 뭐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전혀 문제는 없게 봤습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PC주의에 대한 반대하는 어떤 그걸 굳이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겠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백인 위주의 작품이 많았고 그동안 남성 위주의 작품이 많았죠. 그래서 그동안 다른 작품 그동안과 달랐던 백인 위주의 작품이 아닌 남성 위주의 작품이 아닌 작품도 충분히 나오는 게 뭐 이상하지 않다. 어떤 컨텐츠들은 항상 새로움을 추구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창작물이 세상을 반영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나왔던 창작물들이 어떻게 보면 백인과 남성을 유독 많이 대표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전 세계 인구가 뭐 70억, 80억이 되는데 그 중에 반은 아시아인이고 그렇잖아요. 반은 아시아인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영화만 보면은 백인들이 막 가장 많이 나오니까 백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시아니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되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당연히 미국 사회를 보다고 하면 다인종 국가잖아요, 미국. 근데 영화에서 주인공들 하는 거 보면 백인 남성이 많았던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이 이상했던 거고 오히려 이제서야 현실에 있을 법한 인종 구성을 어떤 성비를 작품들이 반영을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런 PC적인 요소, 인종과 성별을 좀 비율을 맞추는 아니면 약간의 좀 더 그동안 서투자로 여겨졌던 것들에 어드밴티지를 좀 주는 걸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은 그냥 어색하지 않게 되는 그냥 보다 보니까 원래 이러지 않았어? 예전에도 안 그러지 않았어?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그냥 어떤 뉴노멀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한번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네 그런 것 같고요. 영화에서 역시 또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뭐 당연히 뭐 남자기 때문에 레디컬한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레디컬한 페미니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억압하는 것 같고 반대로 모든 여성이 억압을 받기만 하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여성 전부가 페미니즘에 찬성하고 남성 전부가 페미니즘에 반대하지 않거든요. 반대하는 남성도 있고 찬성하는 남성도 있고 반대하는 여성도 있고 찬성하는 여성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어떤 적절한 비율 남성과 여성 모두 양성 평등을 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각자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 영화에서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듀크스베리 가문을 보면은 오히려 여성인 할머니는 여성 참정권 운동에 반대를 하지만 그 할머니의 아들과 손자는 그거에 찬성하죠.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에 찬성을 하죠. 근데 이 할머니는 이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다라고 오히려 반대를 하고요. 홈즈 가문만 봐도 큰아들이 마이클 포트는 그냥 전통적인 어떤 그동안 해왔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 같고 유도리아와 에놀라는 당연히 페미니즘에 찬성하는 입장일 것이고 셜록 홈즈는 그 두 사람의 어떤 행보에 적극적으로 돕진 않지만 충분히 그 두 여성의 입장과 재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의 시각은 저는 뭐 불편하지 않게 남성과 여성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각자 여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것 같고 남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여성들에게는 너네도 할 수 있다. 여성들은 할 수 없고 여성들만 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 고정관념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주어지는 것이지 실제로 해보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보면 유도리아가 에놀라에게 과학상식을 가르치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르치고 격투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스포츠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것들이 사실은 여자들이 못한다고 지적을 받던 것들인데 남자들이 해야 될 것들이 하는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 역시 그거는 남녀의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는 거야. 너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유도리아가 에놀라에게 교육을 합니다. 이런 장면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가 29살에 독립영화제 스텝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되게 여름날이었는데 그냥 뭐 20대가 끝날 때 재밌는 어떤 추억을 만들어보자. 되게 힘든 개고생을 한번 해보자. 한 느낌으로 지원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자원봉사자가 한 20몇 명이 모였는데 저 빼고 다 여자인 거예요. 너무 놀랐죠? 근데 그 영화제 하는 일이 되게 육체적인 활동이 많았거든요. 뭐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의자를 깔고 뭐 무대를 설치하고 뭐 조명탑을 쌓고 뭐 그다음에 에어스크린이라고 그 큰 에어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둘둘 옮기고 펴서 스크린을 세우고 뭐 이런 활동들이 많았어요. 그거가 되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말 물리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저는 이거 여성분들이 이거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초중고 대학 다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남자 여자 같이 있다 보면 힘쓰는 일을 남자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여자들은 못하고 남자들만 힘을 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같이 그 영화제에서 자원봉사했던 여성분들이 뭐 철골도 나르고 아시바도 나르고 아시바를 쌓아서 막 조명탑도 쌓고 그리고 막 그 에어스크린도 물에 젖어서 되게 무거운데 다 같이 나르고 이렇게 했어요. 아 이게 그동안 할 일이 많이 없으셔서 그렇지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좀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 여성들도 육체적인 힘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유도리아는 에놀라에게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그건 구분되지 않는다. 무조건 너도 성인으로서 어느 정도는 해내야 된다 라고 가르쳤던 것 같고요. 또 혼자 되어서 외로움을 겁내하면 여전히 주어지는 답답한 삶을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삶이 싫다면 그거를 깨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외로움을 버텨내야 된다라고 좀 가르쳐주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에놀라가 그냥 자기 또래 애들처럼 뭐 영화에도 나오는 기숙학교 가서 신부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 뭐 외롭진 않았겠죠. 같은 길을 가는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외롭진 않았을 테지만 에놀라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깨닫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쟁취하기 위해서는 외로움이 필요하다. 이걸로 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이 뭉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여성들이 억울하게 억압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았어요. 그 2편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2편에 나오는 성냥공장에 보면 한 명의 남성 관리자가 있고 한 명의 남성 관리자가 뭐 100명 정도에 가까운 여성 공장 노동자들의 근태를 관리해요. 뭐 임금을 깎고 뭐 열심히 안 한다고 막 쪼고 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100명의 여성 노동자들을 관리를 하는데 근데 알고 보면 사실 100명의 여성들이 이거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 생각해서 남성 관리자에게 달려들면 물리적으로 힘이 안 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길 거고 영화에서도 이기는 걸 보여주죠. 근데 되돌아 보겠다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불합리한 노동 환경에 놓이고 착취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하게 되고 이 기존에 해왔던 걸 깨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성 관리사 한 명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던 건데 말이죠. 이렇게 뭉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이 영화가 여성들에게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성에게도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셜록 홈즈의 태도를 셜록 홈즈가 에놀라와 어머니 유도리아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셜록 홈즈라는 그 캐릭터가 상당히 냉소적이고 뭐 자신의 일 이외에는 나서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막 열정적으로 그녀들을 도와주는 걸 보여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들의 놓여있는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죠. 방해하지 않고 그들의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선택을 합니다. 또 하나의 어떤 남성 캐릭터인 듀크 스페리는 오히려 여성 참정권을 위해서 수많은 위협이 있음에도 진보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죠. 이런 남성도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남성 관객들에게는 이렇게 멋있고 능력있고 괜찮은 남성들도 여성들의 놓인 불합리한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이해하고 도우려 했다. 너네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충분히 뭐 이해가 되는 행동들 입장 아니야?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권고를 해주는,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라고 권유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영화가 분명히 영화 전반에 어떤 페미니즘적인 여성 인권 신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시각들이 충분히 균형이 잡혀 있고 또 설득하는 방법도 상당히 뭐 폭력적이지 않고 세련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좋았던 점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제 에놀라 홈즈 1, 2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